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비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 밤이고요.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이 빨간색 하락 채널과 파란색 하락 채널을 둘 다 돌파를 해주고, 더 큰 채널인 이 빨간색 채널 하단에서 약 6.7% 정도 상승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업데이트를 해볼 겁니다. 한 이 정도 있을 때 이놈을 그어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 그래서 제가 좀 불안했던 게, 여기 또 예전에 만들어졌던 이 상승 추세선이 또 어느 정도 변곡 역할을 일으키는 그런 내심 추세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오렌지 추세선 맞닿을 때마다 이렇게 오더블럭 혹은 컨솔리데이션 존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1시간 봉인데 저항이나 지지가 나올 만한 자리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파동 구조로 상단의 추세선을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보라색 와이드닝 패턴도 한번 작동해 볼까요? 또 급상승이 만약에 출현하게 된다면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잠깐 브리핑 해드릴게요. 가장 교과서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들은, 제가 여기 작도를 일단 조금 더 베어리시한 사이드로 했는데, A, B, C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한 번 더 하락 충격 파동이 나올 것이냐,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지려면 일단 여기를 깨주면, 여기가 이제 1파로 그때 의심을 해볼 수 있었던 고점이죠. 약 39,300불 정도인데,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이 파동이 충격 파동이 아니라 조정 파동이 었다는 거에 더 가중치를 높여볼 수 있어요. 이거 뚫리면 100%가 확정되는 거고요. 스윙 로우가 확정이니까 로우.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여기서 이 1파를 넘어주면 안 되죠. 이 구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으며, 그래서 이 전 1파 9점 주변에서 여기서 또 지지가 자주 나오곤 해요. 그리고 뚫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절을 하는 치는 좋겠죠. 만약에 여기서 타실 분들은 이 정도에서 약간 조금 꼬리가 몇 개 겹치고 올라가는 거는 좀 요즘에 그냥 허용을 해줍니다. 대신에 2파가 1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는 절대 허용 안 해주고, 3파가 가장 짧다는 것도 절대 허용 안 해줘요. 근데 이거 약간 겹치는 거, 캔들거리만 조금씩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또 다이애고널 파동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1, 2, 여기 아니면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5파 하겠죠.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5파 타겟팅을 한번 해볼게요. 5파 타겟팅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작도법이 있어요. 피보나치 확장을 사용해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엘리엇 파동 자료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제 각 파동마다 어떻게 타겟팅을 하는지, 보통 어떤 확률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좀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런 파라미터 값이랑 기법들을 잘 찾아줘야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저에게 맞는 엘리엇 파동 프라이스 액션 작도법이고요. 엘리엇 파동과 다우 파동이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죠. 아무튼 5파 타겟팅 보시면 3파의 길이를 4파가 끝난 쯤에서 피보나치 확장. 3파의 길이를 4파에서부터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랑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아마 이 카운팅보다는 좀 더 1, 2, 3파가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시나리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3파를 이렇게 승했지만 아직 3파가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1, 2, 3을 가르쳐 주죠. 그냥 1, 2, 3 이런 식으로 4, 5. 아무튼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들을 대입해보고, 거기에 따른 추세 그리고 프라이스 액션, 지지, 저항 구간들을 도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겹치는 자리, 혹은 더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그널을 내는 시나리오들이 더 많다면 그쪽에 가중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이 1파의 길이랑 이 5파의 길이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또 이제 프로젝션 레벨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3파가 좀 작게 나오면은 이건 안 해줘요. 3파가 작게 나오면 이렇게 해줘요. 3파의 길이가 1파의 길이에 곱하기 1.61배 한 값보다 낮게 있으면 얘는 짧은 3파라고 저희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618, 100. 아까 얘는 1.618 확정 레벨이 이 3파의 길이보다 더 길면은 이때는 여기 있는 이 1파의 길이를 4파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레벨들을 또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3파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요. 제가 1파를 이걸로 했는데 여기로 볼 수도 있고 여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비슷한 레벨이 있으니까 전 얘를 프로젝션 레벨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618 약간 밑에서 저항이 나와 618을 넘지 못했어요. 고로 얘는 짧은 3파입니다. 짧은 3파는 여기까지의 길이를 4파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프로젝션 레벨로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도를 해야겠죠.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덜 중요한 피보나치과 많이 중요한 피보나치 레벨이 있으면 당연히 가중치를 따로 나눠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저항 구간은 46,600불에서 47,600불입니다. 만약에 여기 뚫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저항 구간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고려해 볼 만한 2차 저항 구간은 여기 정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1.13 그리고 이 전체 저기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파동에 0.5 되돌림도 겹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오더블락 혹은 콘솔리데이션 존 POC 값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채널 상단도 이렇게 겹치고 있어서 괜찮은 자리 같네요. 여기는 59,900불에서 51,900불 보고 있습니다. 지지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채널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이 파란색 채널 상단 그리고 이 빨간색 채널 하단 이 겹치는 자리가 여기 잘 안 오긴 하는데 만약에 오면은 여기 좀 괜찮은 제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 확실한 자리는 여기고 대신 뚫리면 이 빨간색 채널 하방 이탈이 확정이니까 타이트하게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까미야 미안한데 나갈래? 또 이거 지금 와이드닝 패턴 상단이긴 한데 이렇게 작도하면은 여기서 저항을 조금 예상해 볼 수도 있으려나 지금 저거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짧게 타이트하게 손을 잡고 좀 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만약에 확 떨어진다 와이드닝 패턴 혹은 디스조인트 채널 상단 맞고 확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또 포지션 침입해보는 걸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42,850불에서 42,450불입니다. 그리고 내일 16일 14시까지 자리에 안 오면 여기는 취소. 왜냐하면 저는 이 두 개의 요소가 겹쳐서 이 컨플루언트 존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지 구간을 찾은 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두 요소는 다이버징을 하죠. 간격이 조금씩 멀어져요. 제가 원했던 그 겹치는 구간이 여기는 아니겠죠. 더 이상 자,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런데도 좀 괜찮은 자리긴 한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거는 잘못됐죠. 바꿔야죠. 왜냐면 얘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의 익스펜션 레벨을 찾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200불에서 46,000불 얘도 어떻게 보면은 단타 자리고요. 손절을 짧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손익비 길게 잡으시되 손절은 짧게 17일 23시까지 유효합니다. 여기가 이제 뚫리면 안 되는데 그
그 마지노선 그 구간을 제가 38,900불에서 39,600불 보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뚫리면 조금 좋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 정도. 여기 위에 저항 구간도 범위가 좀 크죠. 만약에 유효기간이 이제 길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잡고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짧으면 들어가도 좀 일찍 포지션을 중간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프라이스 액션 범위가 더 좁으면 좁을수록 손익비에 유리하게 저희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